일본은 30여 년 전 소련 해군이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섬 근처의 동해에 수백 톤의 저준위 핵폐수를 투기할 때 외교 분쟁을 벌였다. 당시 소련이 방사능 농도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보다 낮다고 주장했으나 1993년 말 도쿄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핵폐수 투기 중단을 끌어냈다. 그러던 일본에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1, 4호기가 폭발하며 원자로 내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2011년 3월 12일 1호기 수소폭발을 시작으로 3호기 수소폭발, 3월 14일 24호기 수소폭발 및 폐연료봉 냉각보관수조 화재 등이 이어지며 최악의 원전사고가 됐다. 이처럼 냉각장치가 고장나면서 원자로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수가 투입됐는데 투입된 냉각수에다 원자로 건물에 생긴 균열을 통해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축적되기 시작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두고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오염수 전문가회의는 해양 방류가 가장 단기간에 저렴한 방법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일본 내 어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대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가을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등은 오염수 처리 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2020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추진했으며 결국 해양 방류라는 방침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4월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방류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던 오염수를 2023년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내세운 방법은 희석 방출이다.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서 환경기준을 만족시켜 내보내겠다고 한다. 특히 정화할 방법이 없는 삼중수소 때문이다.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될 경우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장비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바다로 오염수를 배출한 뒤 해당 해역에 수산물을 오염시키고 이 수산물을 장시간 섭취하면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 삼중수소가 인체 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베타선을 방사하면서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 전환이 일어난다.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세포가 사멸되고 생식 기능이 저하되는 등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며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The Japanese government wants to dump that water in the Pacific Ocean. Tokyo Electric for the last years have been claiming that their processing has been removing dangerous radionuclides like strontium from that water. The fishing communities who were devastated by the events of March 2011 are strongly opposed to that discharge. Greenpeace is challenging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o abandon their plans to dump nuclear waste in the Pacific.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비용이 저렴한 바다 방류를 결정해 놓고 다른 대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일본 시민사회는 지상에서 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을 제안해왔다.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 원자력 시민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도쿄전력은 대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 압도적인 반대 여론도 무시됐다.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후쿠시마 관계자, 관련 단체 등을 상대로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7차례 이상 의견을 들었으며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본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퍼블릭 코멘트라는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바다 방류에 반대했다. 일본 정부의 여론 수렴이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안은 환경단체 등의 제안과 맞물리는데, 현재의 1000톤짜리 탱크보다 훨씬 큰 대형 탱크를 순차적으로 건설해 교체하면 오염수 48년치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대안은 미국 사바나 리버 핵시설의 오염수 처분에서 사용된 방식이다. ALPS 처리 오염수를 시멘트와 모래로 모르타르 고체화해서 반지하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오염수 18년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린피스는 삼중수소야 배출 기준으로 희석해서 태평양에 배출하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가 사고 후십 년이 지나서야 ALPS 장비로 제거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인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삼중수소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가 되는 방사성 물질들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의 문제는 인접국의 불안을 털어낼 수 있는 투명한 모니터링 절차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 불가피하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며,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이기 때문에 30년 정도만 더 보관하면 80% 이상은 사라지는데 방류를 결정한 점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꼽혔다. 또한 정상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와는 달리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방출하는 건 유례가 없는 상황이고, 정상 원전과 달리 삼중수소 이외의 여러 방사능 물질이 섞여 성분이 다른 차원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의 성분이 어떠한지, 농도가 얼만큼인지,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을 배출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변국의 객관적인 영향 및 안정성을 분석할 수 없어 불안과 의심을 키우고 있는 점 역시 부적절한 점이라고 꼽힌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이딴 부적절한 발언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2020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가기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그 물을 마셔도 별일 없다고 주장했다. 허나 각종 권위 있는 원자력 학회에서 과학적으로 자연에 방출해도 큰 위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직접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라고는 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애초에 일본 본토 내에 방류하기에는 심리적 저항감이 커서 하는 수 없이 바다에 방출하는 상황적 맥락을 전혀 무시한 발언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 본토 및 주변국에서 마셔도 안전하면 굳이 바다에 방출하지 말고 이들이 전부 마시면 되겠다는 비아냥과 조롱들이 이어졌다. 결국 아소 다로의 무책임한 발언이 빌미가 되어 중국에서 대변인을 통한 공식 외교 성명을 통해 일본에게 그렇다면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공개적으로 비꼬았다. 이후 일본 관방장관도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마시는 행위에 의해 방사성,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답변하여 아소 다로의 실언을 부정했다. 일본은 또 주변 국가들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동의를 구한 주권국가는 미국 하나뿐으로 IAEA 등 국제기구의 지지는 얻어냈을지 몰라도 정작 이해 당사자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반서방 국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만 등 친서방 국가들도 있으며, 이들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가 되어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그 와중에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에서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와중에 일본 부흥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유롭게 하라는 귀여운 캐릭터로 홍보했다. 문제는 이번 오염수 방류는 긍정적인 일이 절대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악재의 여파를 뒷정리하는 일에 가까운 어쩔 수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일본 참의원 자원에너지 조사위원회에서도 부흥청의 동영상에 대해 트리튬이 유로캐라처럼 등장했다. 트리튬은 친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영국의 더 가디언과 미국의 블룸버그 등은 이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입헌민주당의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방류를 반대했다. 대만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국에서는 갈치 등 25어종 연간 5,500억 원 규모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중국의 비판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2021년 4월 19일에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중국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전 인류에 전가하는 것으로 극도로 무책임한 행위이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이 방출은 태평양 지역의 수백만의 생명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하며 특별보고관의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 방출은 일본 국경 안팎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상당한 위험을 미치게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는 2021년 4월 18일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일본이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고 IAEA가 매우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핵심은 IAEA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일본이 계속 협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한 존 케리 특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두고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개입을 당부한 문재인 정부 측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비원자력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해양생물학자인 릭 스타이너 박사는 알래스카 지역 매체인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 기고문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데 위험이 거의 없다는 그들의 확신은 믿을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방어할 수도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이 이 불필요하고 위험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29일 일본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한일 정상회담으로 방일시 스가 전 총리와의 접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보도했다. KBS는 관련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온 것 같다고 발언했으며 일본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견해를 보였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